입법부가 있다, 입법 폭거를 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국민들이 다 다시 깨우치고 하니까 대통령이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제 또 뭐 저 야권의 어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내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장기에 어쨌든 지금 우리 장군님이 아시다시피 그리고 국방장관도 나중에 진술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제대로 된 계엄 같으면은 적어도 6만, 7만 정도의 군대가 동원되고. 그렇죠. 예.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엄에 투입되는 부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정이 되어 있어요. 계엄도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비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에 있는 부대가 움직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계엄은 그 해당 지역.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이라 하죠. 전국적으로. 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도 법도 아니고 헌법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통수권자의 고유 권한이고 계엄을 시행해야겠다, 실시해야겠다 판단하는 것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절차예요. 그렇죠. 절차를 거쳐서요. 또 국회가 또 하니까 또 했습니다. 뭐 문제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란 소개라고. 내란 소개란 것은 전부 수사를 해서 나중에 재판에서 나오면 모르겠어요. 내란 소개라고 일사불란하게. 예, 도대체 나는 이상합니다. 누가 이렇게 군과 경찰 또 검찰을 지휘해가지고 언론을 지휘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내란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고, 예, 꼭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입법부에 고유 권한이 있다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인정을 해야죠. 이거는 우리 헌법도 이번 기회에 이제 이게 다 되면은 헌법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홍동영 목사님, 맨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게 뭔가 좀 기존의 계엄하고 달랐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그리고 국회에 투입된 병력도 작았고요. 뭐 한 290명, 300명도 안 됐고, 그다음에 나중에 알려진 게 선관위에 오히려 더 많은 300명 정도가 투입됐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사람도, 그러니까 투입된 인원도 작았고, 그다음에 진행된 시간도 뭐 한두 시간 만에 이제 거의 끝이 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 계엄하고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이게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보기에는 공작이 들어가면서 대통령을 계엄을 내란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들에게는 그 뭔가 지금 대통령의 이 행위를 내란으로 모는 일사불란한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 손에 의해 가지고 모든 그런 반국가 세력이 함께 총출동했다. 이거는 제도권, 정치권, 그리고 제야, 그리고 또 모든 좌편향되는 언론들, 우리 좌편향뿐만 아니고 기존의 모든 미디어들이 전부 다 똑같이 내란 수계란 프레임을 덮으셔가지고 그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동조하지 못하도록 공포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한참 동안에 처음에는 누구도 정치인도 언론도 감히 나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내란 동조 세력 돼가지고 같이 처벌한다는 그런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학자들도 아무도 그렇죠. 안 아무도 안 났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중심한 이 방송에서부터 시작되고 강원에서 계속해서 선포하니까 하나 둘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강원의 애국 세력이 총집결하면서 분위기 판도가 달라지는 거죠. 사실상 요새 와가지고는 뭐 다른 정치도 나서지만은 뭐 내란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거 말도 되지도 않는 프레임을 덮으셨잖아요. 그걸 덮으셨는데 이제 우리 김학성 장로님이 헌법학자니까 헌법적으로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식으로 국민 계몽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다가 이제 파업이 됐잖아요. 그리고 요즘 와가지고 국민 저항하는 것도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즐겨 썼고 그렇죠. 이 방송에서 계속 강조했는데 이제는 자유우파뿐만 아니고 일반 언론조차도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을 예사를 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볼 때 이 방송에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순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도 여기서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방송이 바로 자유파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방송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 우리가 화요일 저녁인데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제가 그때는 10시 반 방송을 우리 김용호 목사님하고 이양한 목사 셋이서 그 당시에 방송했는데 방송하는 도중에 이 비상계엄 선포했다 해가지고 이게 뭐 뜬금없이 말도 갑자기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전 목사님하고 또 방송 같이 나가지고 그날 2시까지 3시간 눈 서가면서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걸었죠. 이제 뭐 올 것이 오고 참 세상에 왔다 싶었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계엄령을 갖다 취소해버리고 군대가 철수했다.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그날 밤에. 예? 그랬는데 늦게 알고 보니까 대통령 의중은 우리의 생각 전혀 다른 그런 계엄을 시도한 겁니다. 그 계엄이 대통령 의중이 지금 맞아 떨어져가 국민이 계몽되고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지금 현재 이 정도 상태로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날 이후에 정광훈 목사님이 그 전국을 돌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입장문을 계속 틀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해설했고요. 그래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적어도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니까 그리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정선거나 이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었다라는 입장문을 우리가 전국 다니면서 틀어주고 해설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홍동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는 광화문 애국 세력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저들의 지금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세력들은 민노총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막스 레닌주의나 공산주의 혁명론에 보면 노동자 농민 세력이 주력이거든요. 그 중에 주력은 노동자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 세력의 혁명화 만들기 위해서 무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공산혁명 세력은요. 지금 이제 그래서 민노총을 만들었고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민주란 이름 붙은 거는 전부 다 민주가 없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그러고 민주당이 그러고 뭐 민주 변호사회도 그러고 전부 다 그 이름 붙인 놈들은 항상 이 빨갱이 좌파들은 공산주의 세력들은 언어의 혼란 전술을 써가지고 굉장히 민주인 것처럼 평화를 떠드는 놈들이 반평화 세력이고 그렇죠. 통일을 떠드는 놈들이 반통일 세력이에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그동안에 이놈들이 그 행패에 대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침묵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하다가 이제는 이제 막바지 왔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전 목사님 말한 대로 대한민국 망했다가 지금 이번에 보니까 총체적으로 암덩어리가 국가 모든 기관마다 암세포가 완전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만성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동안 진짜적으로 구축하다가 이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원래 민주노총도 그렇고 원래 신성한 그 노동 현장에서 노동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게 노동법 아닙니까? 노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데 했다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윤석열 탄핵을 하고 이런 짓만 한다 이 말입니다. 민노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노총의 핵심 조직국장이 간첩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직 전체가 우리 민노총은 다선 노동자가 아닙니다. 언론도 민노총이 아예 민원련으로 지금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실상 이 민주노총이 해가지고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정교조조차도 그 하부 기관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세력을 보면 우리 황 장군님이나 우리 홍동표 목사님이 계속 의심스러웠던 게 뭔가 이 대통령의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규모의 계몽적 계엄이 실제로 갑자기 그 뭡니까 그 이 내란으로 변하는 과정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언론, 검찰, 경찰 모조리 일사분야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좀 저희가 버티는 와중에 밝혀졌지만 그러니까 12월 4일 날 해제하고 12월 5일 사이에 4일, 5일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게 이제 좀 석석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곽종근 특전 사령관한테는 이 미리 너 임마 내란죄로 몬다.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곽종근 사령관한테 우리가 찾아갈 테니까 나와라. 그리고 물어볼 질문까지 미리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박하고 네 양심 고백하라는 게 협박하고 양심 고백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란죄를 고백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지시를 그걸 만들어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홍장원이라는 국정원 1차장 보면 거기도 보니까 박선희라는 자와 통화하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메모라는 게 원래는 이 비상계엄이 있으면은 그 주요 인물에 대한 동향 파악하는 거는 기본적인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식이죠. 예, 그래서
기본 임무도 그 홍장호이가 계속 물으니까 방첩 사령관이 마지못해서 말해준 건데,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박선호이가 가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예. 그게 1조, 2조, 3조 체포하라고. 예. 네네. 그러면 두 개. 하나는 곽종군이가 그 곽종군을 시켜서 국회에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홍장은 메모소에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거. 이 두 개가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내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기에 모든 언론이 내란을 몰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홍정원과 홍장원과 그 곽종근을 이어지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뭡니까 그 저 박선원을 비롯해서 그 군대 포스타를 했던 병주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완전 한마디로 말해서 내란 조작 사건이다. 내란 조작 사건이죠. 네, 내란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아 저놈들이 저렇게 했구나. 저렇게 줄 탄핵하고 하는 걸 보니까 저것들은 아예 탄핵을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 모조리 그냥 국가를 해체하기 위해서 저런 짓 하는 거 국민들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들이 이제 조급해지니까 빨리 헌재를 압박하면서 빨리 선고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그 현재 상태로 선고하면은 기각되는 걸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을 해가지고 빨리 우파에 있는 그 사람들 전부 넘겨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빨리 공갈 협박을 해서라도 전부 다 탄핵을 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계속하는 거죠. 또 한편 또 만역을 갖다 임명을 하면은 남아있는 지금 한덕수 다시 탄핵한다는 공갈을 협박을 하고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사람들도 지금 시간 싸움이고 우리도 시간 싸움이고 막바지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1차 내란 공작은 그래서 그 12월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5일, 6일 사이에 내란 공작이 이루어지고 8일부터 사실상 그때 김용현 국방장관이 그 자진 검찰에 출소했는데 받자마자 구속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군 장성들을 다 구속시켜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8일부터 시작됐더라고요. 보니까 8일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모는 1차 공작이. 근데 사실상 그때 지금도 기억나지만 정광훈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그때 이제 포항을 비롯해서 전국을 돌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 계엄 포고문을 읽어주고 해설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 내란 내자도 꺼내지 말라 말이야. 내란 아니다. 라고 이제 싸우면서 제가 보기엔 12월 14일 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보기에는 12월 28일이 결정타였습니다. 그때 날도 추웠는데 지금도 기억해 보면 이 12월 그러니까 그 2019년도인가요? 10월 3일 날 광화문에 모인 것만큼 엄청난 인원들이 그 광화문 광장 그 추위를 뚫고 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깨어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연하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정광훈 목사님이 자유마을 돌면서 전국을 돌면서 몇 차례 순회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조직하고 그 와중에 우리 국민들의 뭔가 그 깨어나는 계몽이 불씨들이 살아있다가 그 불씨들이 퍼졌다고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거기에 우리 황 장군님께서 계속 가장 앞장서 계셨으니까.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거죠. 이 탄핵된 것 자체는 저는 제일 큰 책임이 한동훈이한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니 한동훈이가 이끄는 한동훈 그쪽에서 탄핵 찬성에 가담 안 했으면은 탄핵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계엄 선포하고 난 뒤에 그 생중계를 했으니까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동훈이가 국회에서 이재명하고 만나서 위원 위법이라고 해. 예? 예, 위원이라고 그날 그 당일날 국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2월 3일 저녁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의 그때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야? 계엄이라는 게 비밀성이 있습니다. 계엄을 하면서 여당 대표한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대통령한테 쫓아가야죠.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예?
아예 거기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한동훈이와 계엄에 참석한 찬성한 그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제일 나쁘다는 겁니다. 탄핵만 안 됐으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재난 이것도 더 잘 수습할 수 있고 다 하는 겁니다. 그 첫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과 박선은 이 사람들의 지세에 따라 움직인 군, 경, 검찰, 수뇌부는 이건 반란 세력입니다. 반란 제가 세력이죠.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법은 상식입니다. 상식. 내란 그러면은 현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내란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가장 정점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왜 그럽니까? 쿠데타 했다고요? 무슨 쿠데타를 했습니까? 규모나 이런 거 봐서 전혀 목적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우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정말 우리 광화문에 나오신 우리 애국 세력들, 또 문재인 정권 5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계속 항거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애국 세력, 우리 목사님과 우리 애국 세력 없었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이거. 그렇죠. 예, 끝났고 지금은 저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거의 구분응선까지 우리가 이기고 마지막 돌격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헌재 심판이 뭐 저는 이번 주에 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끌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어제 벌써 아시고 토요일부터 지시를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헌재 앞에서 저놈들은 모든 수단을 갑니다. 보니까 민노총이 뭐 계속해서 다양하게 행진까지 하면서 그다음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뜻이 모여진 뜻이 저항권이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헌재 앞에서 지금 철야 교대로 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교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뭐 모든 조직은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우리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 일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보니까 1차 저들이 대통령 계엄을 내란으로 모는 공작은 거의 실패된 것 같아요. 1차 공작은. 왜냐하면 국민들이 야 내란이란 걸 이제 국민들이 다 이제 헌법학자, 법률학자들이 거의 다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야 내란이란 건 국헌문란이 있어야 되고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폭동도 그냥 폭동이 아니고 그냥 한 지역을 덮을 만큼 폭동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 권능을 중개해야 되는데 아니 국회에서 계엄에 해제 요구도 했는데 무슨 국헌문란이냐 말이야. 그 내용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대통령이 지금 억울하게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지율이 4% 떨어지고 아예 못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12월 12일 날 사실은 11%까지 떨어졌다가 오히려 반등되면서 1월 달 되니까 30% 40%까지 올라갔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항의 힘들이 모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이야기했던 가짜 이 내란 논란들이 파괴에 들어가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은 거의 물리적 동원까지 이게 절대로 물리적 동원까지도 그러니까 실제로 감행할 각오를 갖고 있는 실질적인 2차 내란에 돌입한 거거든요. 그 신호탄이 이재명이 이야기한 심리적 내란이 아니라 물리적 내란에 예고돼 있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그 민노총 내부 그 통지문 띄워놓은 거 보냈는데 그거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3월 31일부터 4월 올릴 민노총 투쟁 일정 해가지고 제가 오은지 간사한테 보낸 거. 예. 그거 좀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예. 저거 좀 한번 키워봐 주세요. 예, 윤석열 즉각 파면, 예,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민주노총 투쟁 일정이 나왔거든요. 지금 헌재 규탄, 지금 당장 파면 선고하라. 양대노총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예, 말합니다. 예. 근데 사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약간 민주노총과 달랐는데 예. 지난번에 그 한국노총 침투 간첩단 사건들이 예. 있었습니다. 그 뭡니까 그 창원 간첩단 사건에 예. 한국노총에 그 간첩이 침투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거의 민주노총 똑같이 됐거든요. 예. 양대노총이면 200만 명입니다. 참 엄청난 물리력이니 저것도 참. 예, 200만 명이 지금 4월 1일 화요일 6시 경복궁 월대 앞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중요한 양대노총 비상행동이 돌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헌재 규탄 지금 당장 파면 선고하라 비상행동 24시간 철야 농성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걸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맞대응하겠다는 거죠. 저거 200만입니다. 그러니까 저 집단은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또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되는 참 군대 내놓고는 가장 강력한 집단인데 군대는 뛰어나올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바로 한국의 양대 저들이죠. 노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자유파 세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대국본을 중심은 이 세력 외에는 지금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이브 코리아가 뛰어나가지고 일부 우리와 달리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주 세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억지로 그 세력만 부각하고 하는 것은 이 우리 광화문 세력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 하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그 대한민국의 중심은 자유파를 지키는 수호 세력은 광화문 애국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은 전부 다 자발적으로 자원해가지고 나가지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과 애국 성도들이 나와서 저 붉은 세력들과 좋지 않은 무리들과 싸우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그대로 저들의 의도대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사실을 각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지금 이 한국노총하고 이 헌재 앞에서 집회하고 헌재까지 행진해서 헌재를 포위하고 철야 농성을 하겠다. 그래서 개인 텐트와 침낭을 준비해 오라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아예 임시 대의원 대회도 하겠답니다. 4월 3일. 그러니까 아예 저 주간을 민노총의 총력 투쟁 주간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민노총은 그 대단한 조직력도 있고 대단히 파업 기금도 있고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아마 또 지난번처럼 또 그걸 들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랙터 같은 것들도. 그건 전농이 주로 하잖아. 예. 전농이 민노총 협력단체니까. 그렇죠. 협력단체죠. 농민 중심인데 농민 중심에 그들도 한번 일어섰다가 하면 오히려 민노총보다 더 과격하게 나옵니다. 네, 전농이. 예.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의성 지역에 우리 그쪽에 가톨릭 농민에 있어가지고 우리 제 손에 동서가 의성 경찰서 정보과에 형사를 줄 때 항상 신경 쓰는 것이 저 가톨릭 농민회가 상경에 투쟁하는 이걸 막기 위해서 매일 고시마다로 경찰력을 맨날 그 사람들 설득하고 서울 못 가도록 하는 게 주 임무더라고요. 그래 저 사람들이 워낙 과격하니까 올라가면은 참을 두 세력이 전농과 민주노총이 합세하고 그 외에 모든 제야 세력들이 총집결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거의 정말 나라 끝장날 때까지 가 있다. 이 만재 백척간도에 서 있는데 윤 대통령 말했잖아요. 오늘 모레지도 이사 갈 것이 없는 그런 지금 대한민국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이번에 탄핵을 통해 기업노조 나와보니까 그야말로 모든 국가기관이 썩을 대로 썩었고 완전히 그냥 곰팡이 쓸듯이 다 쓸어버리고. 그다음에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지금 이번 주 토요일까지 아예 그냥 그 헌재 앞을 장악해서 지금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민주총은 지금 무력을 동원하겠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 오늘 보도를 보면 아예 그냥 4월 18일까지 아예 헌재 결정을 미루게 해서 그다음에 이 국무회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은 자기들이 그냥 발의를 해서 40여 가고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발의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헌재 소장을 6개월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해놨어요. 그렇게 무법천지죠. 뭐 그냥 모조리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미 벌써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게 법을 이용한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했던 혁명이 뭐 차베스 정권도 마찬가지 예. 아닙니까? 전부 다 그 선거를 통해서 하고 법을 통해서 하고 예. 절차를 통해서 절차를 하면서 통해서 합법을 가정한 예. 독재 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한 오늘 뭐 조선일보가도 나왔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이런 것은 그 남미의 정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다 무너진, 다 이제 망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포퓰리즘, 이제까지 우리 좌파 정권, 또 뭐 이렇게 좌파, 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당들은 전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도대체 뭐 잘 살게 만들려는 건지 아니면 망하게 하려는 건지, 예?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사파 혁명 세력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면 혁명이 기운이 안 일어나거든요. 오히려 혁명 세력 입장에서는 나라가 엉망으로 가야 혼란해야 됩니다. 혼란해야. 산불도 나고 예, 예. 막 여기저기서 소요도 나고 이래 자기들이 혁명의 분위기 무리는 거죠 지금. 그거 가지고 그게 전부 예를 들면 보수 세력 책임이다. 라고 몰아서 혁명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민노총은 지금 저렇게 가고 있고 결국은 우리 홍동명 목사님 말씀처럼 지금 저 민노총 그 양대 노총, 민노총하고 한국노총 이들에 대항하는 건 지금 자유마을밖에 없잖아요. 대국본하고. 대국본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의 이것만이라도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뛰어나오면 좋겠는데 너무 기족화돼가 대형교회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참 답답해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또 정보를 통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되니까 그냥 자기 교회 목사 눈 속이면서 그 광화문으로 뛰쳐나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 변호사 그분도 말하더라고 토요일날 만난 변호사도 지금 현재 변호사들도 여기 나오는 걸 밝히질 않는다는 겁니다. 나가서 자기 신문을 숨기면서 또 뭐 험하게 해가지고 전부 뛰쳐나가 이렇게 자리를 하나 채워주자 이래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유우파 국민들의 참 뭘까 용기 없음이라 할까요? 뭐 그게라도 나올 게는 고맙죠. 그러나 또 일부는 또 자기 안 나오는 걸 합리하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애써 뭡니까 이게 극우 세력이라 기독교 일각에서도 자기들이 용기 있게 못하는 것을 이렇게 합리화하기 위해서 강문 애국 세력, 강문 기독교는 우리의 정통 기독교가 아니고 극우화된 기독교다. 우리 일반 주류 기독교는 적절한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망발을 갖다가 그렇게 없이 내과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는 아까 전 방송도 했지만은 어떤 목사님은 무슨 좌우로 치지 말라. 그 여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여서에게 용기를 내려 격려하는 말씀을 좌우로 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나라 좌파 우파로 치지면 중도로 가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교의 그 유명한 정성구 박사님이 강력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일갈하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렇게 좌우로 치지 말라는 것은 중도로 가는 말이 아니고 정도로 가는 말이다.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로 가는 말이지. 요거를 궤변스럽게 말해가지고 말이죠. 교인들 뭐 모르잖아요. 그렇지. 교인들 그럴듯하거든. 그 좌우로 치지 마. 중도로 가는 것이다. 전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 전하는 가짜입니다. 가짜. 정말로 이런 현상을 볼 때 한국 목사님들이 정말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자기의 권한이 있을 때 그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조창기도하는 그 목사들이 전부 대형교 목사들 아닙니까? 그 얼마 전에 그거 같은 사람들이 요즘 그 설교하는 목사까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입장을 내지도 않아갖고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나 뭐 사회주의나 좌파라는 것을 끝에 가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반성경 세력입니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그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하나인 그 박조준 목사님이 그 고령의 연세를 무릅쓰고 우리 광화문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특히 감동된 것은 이런 그 지금 나라를 망치는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무신론이라는 겁니다. 무신론. 무신론이죠. 예. 그런데 이걸 왜 우리 목사님들이 모를까? 저는 그게 또 안타깝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정치라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잘 대비해서 재난은 막고 예방하고 또 뭐 국난은 억제하고 전쟁은 억제하고 이런 거게 돼야 되는데 이놈들 요번에 그저 예비비 다 삭감해가지고 말이죠. 재난 예비비 삭감이 그랬잖아요. 아니까 네. 재난 예비비를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렸지만은 4조 8천억 예비비를 정부가 편성했습니다. 이거 많이 편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남은 2조 4천억 중에서 재난재해 등 목적 예비비로 달랑 1조 6천억 했는데 이 1조 6천억 중에는 무상급식 등이 끼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재난 대응 예산은 3,800억밖에 없어요. 하하 참. 그래놓고 지금 재난이 이렇게 나니까 예? 뭐 추경 예산한다고 뭐 한두 달 앞도 못 보는 놈들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예? 이게 사실은 저들이 노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노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전 국민이 아무리 바보라도 압니다.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한 것은 이재명 방탄, 예?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이거 외에는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제 알게 다 알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민노총의 그 내용을 받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를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조선일보 아까 일면 다시 한번 좀 띄워서 올려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들이 민노총의 무력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총동원돼서 조선일보. 자율보 이것도 좋네요. 국가 운명을 이게 내란인데 내란 세력이 지금 총동원한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 뭐 내란 세력 좌파뿐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보수를 참칭하는 이 조중동까지도 그 편에 서가지고 초기에 얼마나 난동을 부렸습니까? 초장기에 아예 그냥 그 뭡니까 그 TV 조선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못 봅니다. 윤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내란 수계로 모는 패널들이 지금은 이제 절독 운동 해가지고 많이 타격을 받고 또 이제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으니까 조금 돌아온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저들은 지금 어쨌든 목숨 걸고 민노총이라는 무력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뭐 지금 한덕수 탄핵하겠다 국무원들 줄 탄핵해서 아예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총공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지금 헌재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정광 목사님 어제 지시했지만 우리 또한 헌재에 가서 우리 지금 현재 알려지기는 4대4, 5대3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보수재판관 3명에다가 그 김영두 재판관까지 이쪽 동원했다. 혹은 뭐 안 그런 보수재판관 3명이 지금 버티고 있다. 그럼 이대로 가면 기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김학성 장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시위하고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재판관들 그러니까 정의로운 재판관을 지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보면은 것도 있는 게 아니라 뭐 저축 재판관들한테는 뭐 기대를 안 하니까 이건 필수죠. 예. 필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민주노총 저는 이 노동조합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정치적인 거 하면 안 된다고 법에 딱 돼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제대로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걸 해도 그 기업이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못 하도록 또 법까지 제정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다 바로잡혀야 됩니다. 예. 바로잡히고 정말 그 대처 수상이 영국병 고치듯이 이 노조 전부 그래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인가 보니까 미국의 그 현대자동차 완전히 로봇으로 조립도 하고 다 해요. 예? 우리도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됩니다. 예. 지금 민노총 때문에 민노총 현대제철이 일천에 총파업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대제철이 그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다 미국으로 옮긴답니다. 미국으로 옮긴다 그래야 돼. 예, 직장 폐쇄하고 한국에서 기업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노조가 뭔가 그 노조도 기업이 있어야 사는데 노조가 맨날 지금 정치 투쟁하고 파업 일삼으니까 한국에서는 기업을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삼성 이재용이라면은 재산 반이 날아가도 다 정리하고 간다. 밖에 가서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집 민노총이 주력군이 돼서 아예 대한민국을 뒤집는 혁명 운동에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나서고 있고 그럼 결국은 우리 광화문, 우리 대국본, 자유마을만이 지금 우리 헌재를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수고로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래 이제 저기 보니까 이재명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필성 변호사도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는 것은 내란죄로 처벌 가능하다. 그쪽 좌파에 있는 변호사가 저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또 민주당 내에서 또 반발하는 세력이 올리니까 이렇게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러니까 양심 있는 저쪽 좌파 변호사도 헌법기관인 국민을 탈핵하는 것은 내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내란이라는 겁니다. 내란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하고 모조리 모든 국민들 다 탄핵 국가 근간을 마비시키고 저 세력이야말로 이미 내란적인 행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은 이 내란이 그 계엄령 선포하자마자 순식간에 모든 언론과 모든 그 공권력과 그런 것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 내란 수계라는 프레임을 덮어 시작하 있는 그 지령 세력이 총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느 놈이 검찰이 지령을 내려가지고 저렇게 했느냐, 누가 국수부를 지령했느냐, 누가 공소를 지령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배후, 그 다음에 박선원의 배후, 이들이 있겠죠. 우선 가장 큰 거는 북한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는 그 민노총의 배후는 이석기거든요. 그래 어쩌면은 우리 전 목사님이 일찌감치 말한 대로 이미 대한민국 망했다 하듯이 이번에 보면 참 국민들도 아직까지 생명이 그 참 유지되는 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렇게 속속들이 다 국가 기관이 저들에게 의해 장악돼 있으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유지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마지막 숨가쁜 숨을 몰아쉬는 숨 끊어지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도 나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손들은 희망 없는 그런 암흑한 전체주의 국가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의 그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한국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 그 한국 교회사를 다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 대한민국에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은 한국 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의 그 역할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공부해보면서 보던 게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던 과정도 그렇고 그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이 뿌려지고 알려지는 계몽되는 과정도 그렇고 참 교회 역사로 보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을 이제 이 세계 정말 유수의 나라로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지금 선교국가 아닙니까?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 나라가 다시 공산의 물결로 망해가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황 장군님 이제 시간이 뭐 마무리 시간이 거의 우리가 1시간만 하도록 했으니까 되는데 참 신앙인 입장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절박한 과정을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하나님께 대한 겁이 많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멘. 겁이 많다는 게 그런 겁이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CCTV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꼭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지금까지 고생하신 우리 성도님들, 애국 또 시민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분응성까지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결정 내리신 게 탄핵 재판소를 우리가 저놈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켜야겠다. 그래서 철야하면서 하시겠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사 기도원 때에 겁이 나서 돌아가고 자기 경계심이 부족해서 돌아간 그런 2만 1,700여 명보다는 기도원 300명 사이에 끼이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까?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대구권에서도 지시가 내릴 겁니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 잘 따라주시기 바라고, 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목사님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 지금 특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 닿는 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늘나라 상급 받는 것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번 헌금은 그냥 애국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 조직을 더 좀 단단하게 하고 조직 구성원들을 좀 격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목표를 정하시고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꼭 인색하지 마시고 하시면은 스스로 하나님께 CCTV 시킬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홍대봉 목사님. 예, 저 북한이 공산화되는 과정에 특별히 그 젊은 김일성이가 이렇게 신분을 속이고 소련군 장교 출신으로 마치 독립군의 대단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둔갑해가지고 이래 북한 인민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특별히 그 자기 외삼촌인 강양욱 목사를 통해가지고 그 집안 전체가 원래 기독교 집안이었으니까 자기 모친도 김일성의 모친도 강반석 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 강양욱 목사를 통해가지고 북한 전역을 기독교를 공산주의 전위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가입하도록 그렇게 조직화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의 초기에 전설적인 붕사했던 김익두 목사도 그 말에 넘어가 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공산주의 평등하게 사는 성경적인 세상이 오는구나,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붕사라도 그렇게 속아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자기 그 외삼촌 강양욱과 더불어서 전국에 걸쳐 가지고 조선기독연맹 같은 그런 조직을 하면서 했지만은 나중에 그 공산주의 실체를 점점 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했지만 때가 늦은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총에 맞아 그들에서 처리되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이용할 때는 뭐 참 이런저런 가만히서 넘겨가지고는 이용하고는 마지막에 그 배반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그냥 보복의 그런 칼이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김익두 목사가 초기의 사역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전설적인 그런 것으로 간증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애화도 많이 듭니다만 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함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끄러운 역사를 이렇게 남의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 한국교회 박조준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뭘 그리 겁나느냐? 누구 눈치를 보느냐? 뭐에 그렇게 캥기는 것이 있느냐? 캥긴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마다 지금 뭔가 캥긴다는 말은 약점이 잡혀있다 그 말이거든요.
정신머리 제대로 박혀있는 목사 같으면은 이 상황이 얼마나 위조가 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형교회고 소형교회고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라 그러면은 소위 신학적으로 완전히 자격화된 특정 교단 내놓고는 전부 다 이거는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 이거는 공산화 가게 있는 길목이 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체감 알지만은 자기들이 약점이 캥기가 있으니까 용기 있게 못 나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이 현상인데 한국 교회만 똘똘 나오면 절대로 공산화 될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횡포를 부릴 수도 없는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대형교회가 많은 한국의 주류 교회들이 그쪽 편에 서 있든지 아니면 중도에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상황을 이렇게 예고 아니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어지중간한 기회주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보실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강원의 중소교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눈물겨우 투쟁하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를 믿고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한국 애국 시민과 더불어서 반드시 이 전쟁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져버리면 다시 재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이 마지막 승부로 보는 겁니다. 마지막 승부. 박헌영과 이승만이 싸웠던 그 싸움에서 이제 마지막 승부가 지금 현재 싸우는 체제 전쟁입니다. 반국가 세력 대 대한민국의 세력의 최종 라운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패배한 쪽은 다시는 재기 불능으로 돌아간다. 나는 그래 봅니다. 이번에 만일의 경우에 국민들이 개봉대가 있는데 이번 대통령이 살아나오고 다시 회복되어지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는 저 더불어민주당 되겠습니까? 국민들 다 깨어나는데, 그러니까 이번 싸움에 져버리면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운명에 처하니까 여러분께서 다 깨어나가지고 이번에 힘들더라도 다 힘듭니다. 이끌어가는 사람도 힘들고 참여하는 분도 힘들지만 내가 주저앉아 버리면 대한민국이 주저앉는다. 이런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영적 전쟁이고 이념 전쟁에 다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내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은 맨 처음에 1차 탄핵을 시도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면서 거의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상당수가 이것이 부당하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자 지금 민노총을 동원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금 무력으로 혹은 폭력으로 협박으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민노총이 헌재를 둘러싸고 폭력적 시위 행동에 돌입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 광화문 노숙투쟁, 청와대 노숙투쟁에서 결국은 조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도록 했습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키고 뿐만 아니라 저 주사파를 몰아내는 그날까지,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헌재 앞에서 우리 목숨 건 그리고 노숙투쟁에 나서야겠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안 계신데 그래도 두 분 목사님 그리고 홍동명 목사님, 장로님 나오셔서 아주 그래도 방송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고 해. 멸공고 목사님 한번 하시죠. 오늘 멸공고 해볼까? 예, 그러시죠. 때려잡자 문재명, 때려잡자 문재명, 처벌수자 민주당.